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연말에 방학을 해서 모처럼 시간이 나서 혼자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좀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에 가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차홍 씨가 쓰신 당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 2가지 정도를 같이 이야기해 볼까 싶어요. 차홍 씨는 제가 참 좋았던 부분이, 예전에 우연히 어떤 인터뷰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또 성장하면서 아팠던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어서 고객을 대할 때 조금 예민한 분들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먼저 다이어리 활용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커피숍에서 또 커피를 많이 마셔서 무료로 다이어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올해 다이어리 혹시 구매하셨어요? 저는 이 다이어리를 받으면서 든 생각은 올해는 더 잘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홍 씨는 다이어리를 12월 말에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이나 12월에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한 달 먼저 구매하면서 한 달을 더 보너스로 받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다이어리를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속지를 선택해서 유용하게 적는다고 하는데, 차홍 씨가 적은 그 글에 보면 다이어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메모란이라고 하고요. 이 메모란은 본인만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 그 좋은 뷰티 팁에 대한 스크랩을 붙이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김효선 씨라는 사람이 우연히 차홍 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줬대요. 그 말이 좋아서 김효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때때로 큰 무대에 설 때마다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강연 10분 전에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아무 보이는 종이에 제 마음을 적기도 해요. 너무 떨린다 라든지 마음 그대로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다, 힘내라, 이렇게 적게 되면 적으면서 나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또 더 힘내자라든지 아니야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는 평소에 감사 얘기를 많이 적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감자칩이 맛있으면 요리사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또 책이 너무 재밌으면 그 작가에게 고맙다라고 기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 얘기는 왜 정선희 씨도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라고 적혀 있었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감사 얘기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내 자필로 적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에 들 때 자율신경이 부정적이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번째는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 관리 잘 하시는 편이에요? 이 관리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파리 지행들은 담당 헤어 디자이너가 있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가족, 모든 가족이 한 명의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홍 씨에게 어떤 프랑스인이 너에게 머리를 하고 싶지만 우리 담당 헤어 디자이너가
실망을 할 것 같아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더 좋았던 부분은 뷰티 플랜카드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4번 정도 미용실에 가는데 머리가 엉망이 되었을 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디자이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제쯤 머리를 하면 좋을지를 미리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일정을 짜서 그때그때 미리미리 내 뷰티를 계획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지쳤을 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케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헤어가 굉장히 얇은 편인데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한 건강한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트리트먼트를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도 급하게 갑자기 다이어트 욕구가 생겨서 끊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때는 바쁠 때니까 못하고 몇 월 달에는 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대한 운동 계획을 세워서 몸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튼튼하고 예쁜 바디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소품들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에 참 많은 소품들이 있는데 그 소품을 아름답게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손거울도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내 얼굴이 오늘 어떤지, 그 안에 내 눈빛이나 안색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그 작은 손거울도 나를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2019년도에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셔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